소아의 나이에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또 성장이 또 부진해지는. 유지가 되면은 성인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따라오고 그 효과. 찌는 걸 먹지 않는데 우리 아이는 많이 찐다 하시면 최근에 싹센다라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건강지킴이 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소아 내분비질 3탄 마지막으로 김혜령 원장님을 모시고 마지막 주제를 또 얘기해 볼 텐데, 이 또 오늘 얘기할 주제도 이슈죠. 요새 특히나 많죠. 그렇죠. 네. 코로나 시대에 집에 많이 계시고 운동 안 하고 비대면에 TV 많이 보시고 게임 많이 하고 하면서 확진자가 아니고 확진자 많잖아요. 애들도 그렇고 뭐 어른도 그렇고 전부 다 확진자 돼가고 있죠. 그런 소아 비만에 대해서 한번 체중이 이제 큰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소아 비만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소아 비만은 어떤 소아 비만이라고 그럴까요? 어린 나이에 요즘에 체중이 갑자기 많이 는다, 많이 통통해졌다 이러면서 이제 비만이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한 비만이라고 하면 흔히 체질량 지수 BMI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BMI.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중 킬로그램을 키 미터 제곱으로 나누면 BMI가 계산이 되고, 이 BMI가 또 같은 또래 기준으로 백분위수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분위수로 95, 백분위수 이상이면 이제 비만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준도 사실 뭐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는 있죠. 솔직히 BMI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체중이 많이 나가면 또래에 비해서 이게 비만 아니가 걱정하시는데, 체중을 기준으로 하면은 뭐 그것도 한 95% 이상이 될 때도 우리가 비만을 의심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연령별로 또 이제 내 키에 맞는 표준 체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 체중보다 우리 아이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 비율을 계산해서 비만도를 또 계산해도 비만을 알 수 있고,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킬로그램 중에서 체지방률이기 때문에 체지방률, 근육량 이런 거를 측정해 주는 어떤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체지방률을 좀 정확하게 알면 어느 정도의 비만인지 중등도 비만, 고도 비만들까지도 세밀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원인은 우리는 단순히 애가 많이 먹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우리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그게 원인일 텐데, 그 외에 또 원인이 있을까? 소아 비만이 잘 생기는 원인? 소아 비만 중에 이제 우리가 단순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보는 비만입니다. 그래서 섭취가 많고 그에 비해 소모하는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계속 축적돼서 오는 단순 비만이고, 그 외에 비율은 낮지만 호르몬의 문제로 비만이 생기는 아이들, 염색체, 증후군에 의한 이런 질환들에 오는 병적인 비만도 있습니다. 그 단순히 살이 쪘다고 해서 야 그만 먹어 할 게 아니고 그치. 검사 한번 받아보면 정확하게 또 원인이 뭔지, 괜찮겠죠. 단순 비만인지 어떤지 알아봐야겠네. 그럼 소아 비만이 만약에 어렸을 때 계속 유지가 되면은 성인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성인 질환으로 발전된다. 그럼 소아 비만이 위험한 그런 이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이론적으로 우리가 체질량 지수, 이런 체지방이 너무 어린 나이에 비만이 시작이 되면 이게 급속도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된다, 가파르게 상승한다 해서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소아의 나이에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고지혈증, 지방간, 그다음에 당뇨 전 단계라던가 고혈압 이런 것들의 합병증이 같이 있는 동반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렸을 때 지방 세포가 많이 늘면 나이가 들어서도 다이어트가 어렵다. 세포 개수가 늘어나 버리니까. 그렇구나. 자, 다이어트도 어렵고. 이렇게 소아 비만 있는 애들은 성장에도 지장이 있나요? 이게 네. 세포가 많아지면 잘 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 비만하면 체지방이 많잖아요. 그런 체지방들이 성호르몬 이런 것들의 분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좀 성장을 잘하는 것 같고 빨리 크는 것 같다가 보니 뼈 나이도 빨라져 있고, 또 사춘기가 결국 빨리 오고, 그래서 결국 또 성장이 또 부진해지는, 빨리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비만하고 성조숙증하고 관련이 있는 거네요. 네, 관련있습니다. 소아 비만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일반적으로는 조금 덜 먹고 운동 많이 시키고 이런 건데, 이제 김혜령 원장님 전문가시니까 이런 치료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제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근데 소아에서의 비만 관리는 가장 큰 원칙이 영양, 적절한 영양, 그다음에 운동, 그리고 합병증 관리하는 것이고, 사실 치료약이 합병증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 전에 비만을 예방하고 하는 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싹센다라는
이제 체중을 좀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사 치료제가 소아에서도 승인이 되어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는데, 소아 비만은 일단 먹는 것과 운동 등을 열심히 해보고 습관을 고쳐주고 교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될 때, 합병증이 정말 찾아올 때는 치료를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들 비만 치료 보면 입맛을 눌러버린다든지 네네. 포만감을 식욕 주다든지 이런 억제 식인데, 이런 것들. 삭센자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것을 이제 좀 저류를 시켜서 포만감을 느끼고, 좀 대신 울렁거림, 구토, 구역 이런 것들이 생겨서 입맛이 저절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식욕이 떨어져서 그래서 먹는 양이 줄고, 그래서 체중 감량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기만 들어봐도 식욕 억제시키고 아이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저 아직은 네, 치료를 거의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곳은 없습니다. 말은 영양이랑 운동이지 정말 쉽지가 않지. 잘 안 돼요. 그 사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덩치가 있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먹는 양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또 그만큼 또 몸무게가 많으니까 운동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 발목도 아프고 하니까. 그럼 김혜원님 진료하시다가 비만 환자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 치료의 수능도 그러니까 잘 따라오고 그 효과, 물론 이제 식이교육도 시키고 운동도 프로그램도 짜주고 할 텐데 실제로 느끼시는 치료 효과가 좀 어때요? 병원에 오면 체지방률이나 근육량 이런 것들을 적절히 평가해서 비만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또 합병증이 있는지 검사를 또 하고, 그래서 이 아이 비만의 정도와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체중 감량의 목표라던가 운동량, 그리고 식이량을 또 영양 상담을 통해서 제공을 하면 의사나 또 엄마가 정확한 이제 지침을 알고 끌어주면 아이들이 그래도 잘 따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스로 음식을 자제하려고도 하고, 줄넘기 했어요, 뭐 일주일에 몇 번 운동 갔어요, 이렇게 하면서 좀 의지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동기. 엄마하고 아이 둘만의 문제로 하면 그렇죠. 싸워. 네. 많이 또 먹고. 근데 이제 병원에 와서 아이도 문제점을 알고 느끼는 게 그죠? 있겠죠. 느끼는 게 있으니까 검사도 엄마도 해보고 또 하다 보면. 진짜 정확한 걸 알고 그렇게 네. 하면 의사랑 네. 그다음에 아이랑 엄마랑 이렇게 세 분이 협조하면은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데이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줘. 저 지난번도 어느 정도 노력했네. 네, 맞아요. 그래도 자극적인 외부 자극 요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칼로리 제로, 뭐 탄수화물 그런 거 진짜 도움이 되나? 그러니까 칼로리가 제한이기는 한데 탄산 음료 자체가 그냥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가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네. 집에서 이제 보호자분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외부적인 치료 외에도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래도 김현우 원장님이 딱 집어서 이렇게 한번 음식 관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비만하다고 해서 식단 관리를 해야지 하면 갑자기 샐러드만 주신다던가, 한 끼를 저녁을 좀 가볍게 먹고 굶었다던가, 이런 것들은 성장에도 좋지 않고 결국은 뭐 요요나 이런 이제 영양적으로도 좋지 않은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골고루 섭취하는 것, 적정량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너무 노출도 사실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열량인데 또 영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습관을 자꾸 바꿔주고, 너무 설탕 포함된 것, 액상가당 이런 음료수, 네, 그런 것들 좀 끊고, 그다음에 야채 잘 먹는 것들, 우유도 좀 많이 비만한 경우는 저지방으로 먹는 것들, 그리고 식사를 좀 빨리 하는 습관들이 많아요. 급하게 먹는 양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떤 예를 들어 살찌는 걸 먹지 않는데 우리 아이는 많이 찐다 하시면 식사 시간을 한 20분, 30분 정도 천천히 대화하면서 먹는 것들 한번 해보시면 또 아이들 양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엄마 아빠가 먼저 천천히 먹어야겠다. 나도 이렇게 빨리 먹는데. 근데 이게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샐러드를 하신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동물의 왕국 보면 그 육식 동물들이 계속 낮잠 자고 있고 초식 동물들이 계속 씹고 있는 줄 알고 있어야겠대. 먹고 나면 배가 계속 고프다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돼. 성조수증부터 해가지고 자 이제 저신장 호르몬 치료를 성장 치료를 지나서 오늘 마지막까지 비만까지 이제 마쳤는데, 우리 김혜원 원장님 자 내분비 특집 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
소관이 대본에 없지만 진료실하고 조금 다른 분위기에서 저의 진료를 또 되돌아보게 하고 또 이런 유튜브 영상을 짧게나마 제작해서 또 좋은 정보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또 좋을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영상에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이제 이런 질환들 혹시 궁금하거나 내부면 질환 중에서 진료를 받고 싶으면 우리 김혜영 원장님 찾아주시면 더 상세하게 저희보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집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오셔서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 내가 몰랐던 부분도 찾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전문의를 찾으셔서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아이 건강지킴이 와비였습니다.